안녕하세요, 썰불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집안의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보통 집안 살림을 주로 하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거나 하죠.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의 요구로 연애 때부터 시작해 결혼 이후에도 철저하게 경제권을 분리하고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하지만 그 기준이 남편 멋대로라고 하는데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떤 사연인지 같이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출산한 초보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결혼 후에도 지독하게 더치페이를 고집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글을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건지 아니면 좀 특이한 건지 알려주세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남편의 인상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였습니다. 첫 만남에 보통 한쪽에서 식사를 사면 다른 쪽에서 차를 사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더치페이였어요. 식사랑 차 전부 자기가 먼저 계산할 테니 반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선자한테 이야기했더니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뭐든지 칼같이 나누고 사주고 얻어먹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금전 관련 부분에서 확실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것 말고는 딱히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각각 20만원씩 넣고 그 안에서 같이 사용했습니다. 모자라면 똑같이 더 채워넣고요. 이렇게 하니까 은근 편한 구석도 있더라고요. 네가 내니 내가 내니 누가 더 냈니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치페이는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전세금도 반반, 혼수 비용도 반반, 신혼여행 비용도 반반, 무조건 반으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끼리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경제권도 각각 알아서 관리하며 생활비만 반반씩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월급이 50만원 정도 더 많았는데 생활비로 각각 150만원씩 내고 관리비나 식비 필요한 비품들은 여기서 내는 걸로 했죠. 각자의 연금이나 보험은 남는 월급에서 각자 내고 돈도 각자 모으기로 했어요. 전세금을 올려준다던가 또는 집을 사야 할 일이 생길 경우엔 각자 같은 금액을 내기로 했고요. 전 그래도 결혼한 사이인데 경제권을 합쳐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했지만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자기는 반반하는 게 편하고 합치더라도 몇 년 지켜보다 누가 더 관리를 잘하는지 보고 잘하는 사람 쪽이 관리하는 게 맞다면서요. 그래서 3년 정도는 그냥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6개월쯤 임신을 했고 출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휴직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힘들면 쉬어야지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쉬는 건 쉬는 거고 생활비는 계속 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니 내가 놀려고 쉬는 것도 아니고 임신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쉬려는 건데 그것도 생활비를 반 내야 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서 내면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은 출산 전날까지 출근 잘만 하던데 쉬는 건 네 개인의 문제 아니냐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더 말대꾸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휴직 기간에도 그냥 생활비 절반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휴직하고 출산을 준비하는데 산후 몸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 조리원이 2주에 5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출산하면 조리원에서 몸 좀 추스르고 올거라 했습니다. 남편은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꽤 비싸네. 생활비 내고 돈 남았어? 500만원 내려면 쉽지 않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산후조리 비용을 내주지는 못하더라도 반은 당신이 부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어요. 애를 저 혼자 만들어서 낳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낳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은 산후조리원 그거 여자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문화다. 옛날에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었냐? 집에서 다 했지.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도 바로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그랬다더라. TV에서 이상한 걸 당연하다는 듯 방송으로 내보내니 요즘 여자들은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돈 펑펑 쓰고 퍼질러 누워있는 게 당연한 줄 안다고. 세상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그래서 돈 못 내겠다는 거냐고 화를 냈더니 당연하답니다. 안 가도 되는 걸 가는데 자기가 돈을 왜 내냐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 인간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아놓은 돈에서 5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어. 그럼 내 돈으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했어요. 어차피 3년 뒤에 재산 합쳐서 관리하면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조리원에 들어가니 좋더라고요. 방도 따뜻하고 아이도 도우미 분들이 봐주시다 수요일 때만 아이 보고 잠시 놀아주고 대부분은 아기를 봐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몸살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빨리 단유하고 분유 먹이면서 키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유 마사지를 받고 분유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커야지 왜 너 힘든 것만 생각하냐는 겁니다. 아픈 거 좀 참으면 될 걸 유난이라고요. 전 정말 전몸살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유 마사지 비용도 제가 다 내고 분유도 내 돈으로 살 테니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조용해지더군요. 분유값이 아까웠던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먹어야 한다는 둥 전부 다 핑계고 그냥 쓸데없이 분유값 들어가기 싫었는데 제가 다 낸다니 그럼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100일쯤 지났을 때 제가 모아둔 돈도 다 떨어졌어요. 생활비 내고 조리원 비용에 분유값까지 제가 내니까 잔고가 바닥난 거죠.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복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그렇고 부모님께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양가 전부 멀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려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월급조로 용돈을 받는 조건이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직 일하고 계셨어서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편했기에 그럼 얼마나 드려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보통 조선족 아주머니를 구해도 월 200만 원 이상은 드려야 하니 자기 엄마는 300만 원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반반씩 해서 자기가 150, 제가 150 드리는 조건으로요. 아니 다른 집 부모님들은 손주 귀여워서 그냥 봐주시기도 하고 받아봐야 100, 150만 원쯤 받는 데다 그마저도 아이 입으로 들어갈 거로 다 쓰시는데 300만 원? 그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는 대졸 아니냐고 아이가 조금 크면 한글도 가르칠 수 있고 영어도 수학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아이 보는데 대졸이라고 300만 원을 드리냐? 그럼 우리 엄마 지금 월급 200만 원 받고 일하시는데 차라리 친정엄마한테 250만 원 드리고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고졸 아니냐고 고졸이면 250만 원은 좀 그렇지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는 고졸이라 적게 드려도 된다고? 이 무슨 경우 없는 상황입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당신 말 다 했냐고 시어머니는 대졸이라 300만 원 드려도 되고 우리 엄마는 고졸이라 250만 원도 안 된다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그렇잖아. 회사에서도 엄연히 대졸이랑 고졸 대우가 다른데 당연한 거 아니냐네요. 장모님은 한 150만 원쯤 드리면 적당하다고요. 그렇게 250만 원 드리고 싶으면 자기는 75만 원만 내고 175만 원은 제가 내랍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전 평소에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고 처가 무시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무시한 적 없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시어머니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치? 아무래도 대졸 출신이 봐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낫겠지? 끝까지 이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응 시어머니께 너 반품 드린다고 이 쓰레기야. 당장 짐 싸서 니네 집으로 가서 그 잘난 대졸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봐. 소리를 질렀어요. 더치페이로 반반을 고집하길래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난리를 피우니 남편도 지금은 시댁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친정엄마가 제가 일하러 가는 동안 아이를 봐주고 있고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경제권을 저에게 넘긴다면 넘어갈 생각이긴 합니다만 남편 쪽도 굽히지 않고 있네요. 저희 집을 무시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살 거면 사실상 남남끼리 동거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갈라설까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상한 건가요? 제가 이해심이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남편이 한참 이상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해하고 남편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미 남남처럼 살고 있던 거 이혼해서 진짜 남남이 되는 게 나을까요?